경영의 흐름을 읽는 가장 정확한 채널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입니다. 산업과 기업 그리고 사람을 잇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에서는요. 이 AI 기술 발전이 우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대해 좀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저희 KBR 기사들을 통해 분석된 내용인데요. AI가 이 노동시장을 지금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신호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게 AI가 뭐 단순 반복 업무, 이걸 넘어서서 이제 전문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그 한국개발연구원 KDI 보고서를 보면요. 이미 국내 일자리의 거의 한 40%, 38.8% 정도가 AI로 자동화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뭐 이렇게 나온다면서요? 네, 거의 40%면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그렇죠. 다만 이 기술적 가능성이 바로 그냥 일자리 소멸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 이걸 먼저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 또 그 의미를 좀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그럼 그 변화의 첫 번째 신호부터 살펴볼까요? 이건 뭐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체감하는 변화 중 하나인데요. 바로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에서의 자동화 확산입니다. 서울 음식점 10곳 중에 3곳이 키오스크를 쓴다고 그러고 예. 키오스크 한 대가 최대 2명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 절감이 가장 큰 이유겠죠. 근데 이게 제조업 현장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 정식품 청주 공장 사례가 있었는데 자율주행 로봇 AMR이라고 하죠. 이런 걸 도입해서 물류 자동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 물류 쪽도요? 네, 이런 흐름을 보면 특히 이제 중소 제조업체들의 디지털 전환 지원 그리고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가 좀 위협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의 어떤 전직 지원 정책 이런 게 좀 시급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서비스나 제조 현장뿐만 아니라 사실 사무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신호로는 그 생성형 AI 있잖아요. 이게 업무 도구로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킨지 조사를 보니까 영업이나 마케팅 담당자 14%가 이미 정기적으로 생성형 AI를 쓰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 링크드인 2025년 유망 직업 보고서 이것만 봐도 AI 엔지니어라든가 컨설턴트 같은 직업은 막 뜨고 있잖아요. 네. 반면에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직종은 줄어드는 추세가 아주 뚜렷합니다. 3일 PwC 보고서에서도 기업들이 생성형 AI 이걸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막 찾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까지? 네. 특히 뭐 코드 작성이라든가 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초급 개발자 업무들 이걸 AI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 일부 기업에서는 아예 신입 개발자 채용을 줄이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요. 아, 정말요? 물론 이게 뭐 전면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지만 그래도 중요한 변화의 시작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세 번째 신호 같은데요. AI가 이제는 고학력, 고임금 이런 전문직 영역까지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한국은행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의사, 회계사,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의 AI 노출도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상당히 다른 결과죠. 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AI가 주로 단순 반복 업무 이런 걸 대체할 거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LG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보면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직업들을 AI 자동화 위험 직군으로 꼽았고요. 골드만삭스 분석에서도 행정 분야가 46%, 법률 분야 44% 이렇게 AI 노출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와, 행정 법률 분야가 그렇게 높게 나왔군요. 네. 그러니까 AI가 이제는 제법 복잡한 분석 능력이 필요한 영역까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전방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기업들도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세계경제포럼 WEF 조사를 보니까 기업의 77%가 AI 시대에 맞춰서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중요한 건 그 기술적으로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거랑 현실에서 그게 그대로 실현되는 거랑은 좀 다르다는 점이에요. KDI 한효샘 연구위원도 지적했듯이 실제로는 기존 직무가 뭐 좀 바뀌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면서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오히려 생산성이요. 네.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뭐랄까
인간과 협력하는 그런 도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전문직 영역에서도 AI는 아마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향,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보면 AI나 머신러닝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같은 새로운 직업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요. 또 그 AI 노출 지수가 낮은 직업들을 보면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나 대학 교수, 종교 관련 종사자, 운송 서비스 종사자처럼 대면 접촉이나 좀 인간적인 판단이 중요한 직업들이군요. 네, 맞아요. 그런 관계 형성이 중요한 직업들이 많더라도요. 물리치료사나 상담사 같은 직종도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되고요. 하지만 이 변화의 속도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 이런 경고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미싱크X의 애담 도르 같은 사람은 산업변화 주기가 과거에는 수십 년 걸렸다면 이제는 15년에서 20년? 아니면 더 짧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죠. 15년에서 20년이면 정말 빠른 건데요. 그렇죠.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의 말처럼 변화를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평생 직업능력 개발 이런 관점에서 좀 주도적으로 적응하려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AI 위협 직종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좀 선제적이고 맞춤화된 고용정책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AI 시대의 일자리 변화는 분명 위기이면서 동시에 또 새로운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기술의 가능성을 냉철하게 인지하되 지나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잘 마련하고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겠네요. 결국 AI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리고 인간만이 가진 고유의 창의성이나 공감 능력, 이걸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가 우리 업무를 어떻게 도울지, 또 우리는 어떤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지 계속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였습니다. 지속적인 지식 충전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